안녕하세요. 바이크를 사랑하고 바이크 문화를 즐기는 모토쿠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바이크 라이더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바이크 라이더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싫어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려야겠는데요. 예비라이더 바린이 다현 양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크를 타고 싶은 여자, 다현입니다. 바이크에 입문하고자 하는 발인이로서 선배 라이더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현 씨가 최근 바이크를 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는 되게 바이크가 이동수단으로 굉장히 보편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되게 심할 때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이크를 타보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이크를 탄다는 것은 되게 매력적인 이동수단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느꼈듯이 되게 편리하고 편하고 그 다음에 희열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만약에 다현 양이 바이크를 입문하게 된다면 제가 그 입문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자동차 운전자들 입장에서 바이크 라이더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싫어하는지 찾아보고 같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바이크 라이더들이 함께 배려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다현 씨는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서 바이크 라이더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불편하거나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선 그 바이크들이 지나다닐 때 배기음 소리가 너무 커서 약간 깜짝 놀라거나 귀가 아파서 눈살을 찌푸렸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너무 큰 배기음 소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는 다현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자동차를 타는 분들 또는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양보를 좀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떤 애매한 부분이죠? 우선 큰 배기음의 문제는 바이크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자동차 중에 슈퍼카라고 불리우는 스포츠카의 배기 사운드 역시도 바이크의 배기 사운드 못지않게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고 슈퍼카는 적게 다니고 바이크는 많이 다니고 등의 비율로 어떤 이동산이 더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바이크뿐만 아니라 스포츠카가 약간 웽 하고 지나갈 때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바이크보다 좀 더 자주 겪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주행에서 배기음 문제를 그냥 바이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칠 정도로 큰 배기음을 내는 건 당연히 바꿔야 하는 문제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자동차든 바이크든 약간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주행을 해야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이유가 있나요? 스포츠카든 바이크든 이런 수단을 이런 이동 수단들이 레저로서 많이 이제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스피드를 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스피드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느끼는 운전자의 어떤 희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배기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존재감 또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성 같은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자기가 타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걸 뽐내기 위한 약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비슷합니다. 약간 그 매니아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좀 이해를 구해야 될 건데 운전자라면 내가 관심을 가졌던 바이크를 구매하고 또 경험하면서 좀 더 움직임을 오감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배기 사운드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운전자의 니즈 때문에
뭐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에서는 운전자가 다양한 내연기관의 차량의 배기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해요. 전기차는 소음이 없는 이동수단인데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운전자들이 그러한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 굉음을 내면서 주행하는 바이크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행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우선 바이크의 경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소음진동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105dB 이하의 기준치에 맞게끔 배기 사운드를 튜닝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지하 주차장 진입이라든지 특히 야간에 주택가에 진입 시에 조심스럽게 주행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주위의 시선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해와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끄러운 배기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자동차 사이를 불안하게 주행하는 것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차간 사이 주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명 이제 칼치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칼치기요? 칼치기라는 것은 차 사이를 이렇게 날카롭게 비집고 들어가는, 주행을 하는 그런 행위를 칼치기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선 이 차간 사이 주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차간 사이 주행이 합법인데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칼치기가 합법인 건가요? 물론 위험하게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요. 두 개의 차선 사이의 차폭이 확보된 상태에서 차량의 흐름에 맞게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행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저속주행이나 정체 시에 차량 사이를 주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바이크가 너무 바짝 붙어서 주행을 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도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도심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저속 주행이라도 바이크가 함께 달렸을 때 위험해 보일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차 사이를 주행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선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바이크의 차간 사이 주행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한 차선에 한 대의 차 또는 한 차선에 바이크가 주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이크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좀 항변할 만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한 차선에 한 대의 자동차와 바이크가 주행하는 게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라이더분들께 문제가 되나요? 고속 주행일 경우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제 저속 주행이나 정체 시에 좀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연이 바이크 라이더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매연을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바이크 라이더 입장에서 매우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빨리 탈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 소통이 이제 원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차선의 바이크가 한 대를 점유했을 때 그걸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구간을 빨리 탈출해야지 차량 소통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크 라이더의 입장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정체 시엔 이제 바이크 라이더분들 입장에선 매연이 되게 괴로울 수 있겠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인식들이 좀 많이들 개선이 돼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바이크 라이더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들을 좀 종종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체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바이크가 진입할 수 있게 차량을 피해준다든지 또 신호를 통해서 양보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거나 손짓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한다면 좀 더
성숙한 교통 문화의 도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약간 라이더분들의 입장을 듣기 이전까지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코카님을 통해서 라이더분들의 입장을 듣고 나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이제 바이크에 입문하기 전에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현 씨 입장에서 또 다른 또 바이크 라이더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끝낸 거예요? 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제 입문자의 입장에서 바이크 라이더분들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 그럼 좀 인식도 바뀌고 입문하기 이전에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더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회가 잦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현 씨가 이야기한 대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공론화해야 하는 것들이 많죠. 바이크 라이더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일반인들의 어떤 부정적 시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 라이더들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선 사용자나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이해와 배려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또 차별 없는 인프라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 인사 할까요? 자, 지금까지 바이크를 사랑하는 바이크 문화를 즐기는 모터코카 그리고 발인이 다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